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음, 예, 제가 처음에 그 뮤지션 시리즈로 하현우 씨, 그걸 찍을 때가 이제 거의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올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음,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많이 이렇게 청취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또 몇 개 분석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전히 이제 다른 영상이랑은 다르게 계속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시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해서 근데 어떡하지? 내가 할 것도 웬만큼 다 한 것 같고 또 함께 음악도 한번 이렇게 신나게 듣고 했는데 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음악을 듣는 또 그런 이벤트를 뭐 할까?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거보다는 내가 조금 어 다른 그 분석에서 조금 이렇게 볼 수 없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또 다양한 각도로 한번 글만 분석해 보자. 가사가 아닙니다. 가사는 이제 각각이 다 평론가고 또 각각이 다 자신에게 꽂혀오고 또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어 전반부에 약관 근처에 앞뒤에 썼을 것으로 수정되는 글들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은 저는 이제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 역사적인 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앞쪽의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나 이제 그걸 올리진 않겠다라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썼죠. 거기에는 몇 부분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다 아시고 근데 뭐 어쨌든 그 데뷔 전에 있던 사람이 프로인 사람에게 사심 없이 그냥 한 말이란 말이죠. 자신의 어떤 그 소리나 음악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탐구를 하면서 그래서 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프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건 올리진 않고 말로 할 건데 말로 하지만은 어떤 한 부분은 제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관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30대에 쓴 글은 굉장히 시적이죠. 노래 가사와도 같이 시적이지만 그것은 그 글은 그래도 분석 가능한 형태의 글이다. 충분히 분석 가능하다. 그 글은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문예평론식의 분석도 아니고 다른 방식의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한 번에 다 못하고 아마 이어붙여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엄청 춥습니다. 우선은 초반에 뭐 먼저 시작할까요? 그 커뮤니티에서 썼던 것처럼 소리에서 음악으로 그 다음 예술로 그러니까 마지막 글이 이제 예술이 되는 거죠. 제가 올리게 될 글이 뭐 첨부를 하게 되거나 커뮤니티에 그 모든 글들을 아마 팬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래도 이제 그 멤버들과 팬들에게 했던 글은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첨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5분을 썼어 벌써. 왜냐면은 처음에 너무 분석적인 걸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 더럽게 춥네. 근데 약관 앞뒤의 나이에 하현우가 이제 쓴 글 중에서 저는 이제 소리에 대한 그 글,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 뭐 커트 코베인이 나오고 김현식이 나오고 임재범, 자두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은 물리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일부 물리학적인 분석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런 받는 느낌은 각각이 주관적이라고 해도 그 주관적이 사람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틀, 어떤 공통 분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소리. 처음에 하현우는 육성으로 노래를 불렀대요.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랑 똑같은 소리로 한 거죠.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현우 이렇게 보면은 하현우가 그 글을 통해서 성장 과정, 소리의 성장 과정이 나오긴 나오지만, 육성이 나오고 무슨 뭐 비성이 나오고 뭐 반가성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를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역이 매우 넓거나 아니면 소리의 강약 아주 세게도 내고 가성도 잘 내고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전에 한번 말한 개념이 있는 앞보주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호흡을 잘 활용하는 것을 저는 그게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하현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초등학교 때 대학가요제가 아니라 뭐지? MBC 창작동요제가 이제 그때 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가려고 했는데 맨날 같은 놈한테 깨졌거든요. 제가 반에서는 좀 했어요. 근데 전교에서는 이창수, 내가 걔보다 음역도 넓고 그리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작고도 제일 잘하고 가성도 잘 나오고, 학교 성가대에서 제가 제일 높이 올라가고 제일 낮게 내려갔거든요. 그렇지만 노래를 개처럼 못했어요. 근데 하현우는 노래를 일단은 잘 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약간 타고나야 돼, 그것도 이창수처럼. 근데 추워서 뒤로 걸어야겠다. 근데 이때 하현우가 육성으로 불러도 듣기 좋았을 거야 분명히. 육성으로 부르다가 이제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고음에 대해서 이제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 고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았을 거예요. 하현우의 목 길이나 아니면은 성대 형태를 제가 수축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음도 되네. 근데 그 고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처음에 한 게 반가성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용어들이 반가성, 비성, 당기기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도 하현우 씨가 한창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20살 앞뒤 그 즈음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 인터넷 강의도 있었고, 그런 강의를 로 유명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때 많은 영향을 이제 하고, 그분 외에도 그분도 있었고
김명기 씨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기 씨도 잘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윤 씨가 커버한 노래 중에서 Don't Cry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세월 지나면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이거 이제 원래 부르셨던 분이 김혁건 씨라고, 그분도 이제 보컬 강의를 하고 하셨죠. 그분도 엄청 잘 부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용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혼란스러웠던 시기. 이제 김혁건 씨 같은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로 이제 그렇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이 그 고음 쪽은 가성이건 진성이건 힘이 많이 들거든요. 가성은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가성이랑 좋은 가성, 좋은 진성은 다 힘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기계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유 참 무상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무상하게 저도 또 어떤 좀 질환에 걸려가지고 또 처지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길어지겠네. 반가성이라고 이제 자신이 이제 표현했던 그것은 고음이 되게 잘 나왔다란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반가성도 그렇고 비성도 그렇고 가두성, 두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으니까 비성을 어떻게 지르고 당기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는 더 심했죠. 통신이나 인터넷상에는 더 세분화돼. 상부 반가성을 쓰고 있구나, 하부 반가성을 쓰고 있네, 센 가성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현우 씨는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 일단 고음이 날 수 있는 성대 형태, 아주 그러니까 전형적인 김경호 씨나 조성모 씨 같은 성대가 아니라 슬림하고 긴 성대. 그래서 이 하현우 씨가 그래서 고음이라고 바로 안 하고 단가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 느낌을 제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명에너지가, 제가 말씀 뭐 김나박이나 뭐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은, 공명에너지가 성대가 이게 좀 작은 편이고 가는 경우에는 원래 형성되는 구간이 조금 위쪽에서 이제 뭐 한두 개가 굉장히 강한 공명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배음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사인, 그러니까 A1, B1, A2, B2 사인 값들이 이제 NF로 배음 형성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이제 고음이 그냥 잘 나는 사람들은 그냥 고음이 잘 됐다라고 하지 반가성을 사용해서 고음을 냈다라고 안 해요. 근데 평소 말이라든지 이런 게 낮게 쫙 깔리고, 그리고 목이 길고 성도가 길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고음이 미성에서 나오는 그 고음이랑 좀 성질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성대가 길어도 두텁지 않으면, 얇으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고음이 나요, 그냥. 그리고 가성도 그냥 쉽게 나요. 그걸 아마 터득했다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혼자서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래는 못하죠. 저는 많은 음역도 낼 수 있고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노래는 못해요. 그래서 그게 늘 아쉬운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변성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왔다 갔죠,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성대 요쪽을 표현하기 힘들지만 어떤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하니까 고음이 가성 말고 고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공명 에너지가 가득 찬 고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압부주나 다른 어떤 공명 에너지를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생목 힘으로. 근데 이제 하영 씨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고음이 잘 나오는데 삑사리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압부주가 되는 게 이게 보통 노력은 아니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묘사된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삑사리도 나고, 그리고 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신의 성대에 좀 특이한 형태의 성대, 길고 슬림한 성대에 빵빵 터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고음도 나긴다. 근데 그 나는 음형대, 제가 그래프 그렸던 거 있죠? 그걸 제외하고 힘이 안 붙어요, 잘. 그러니까는 소리는 나오지만 어쩔 땐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소리가 조금 맹맹하게 나기도 해요. 제가 지금의 이제 그 시기를 거치고, 또 이제 빠사주를 극복하고, 이제 우뚝 선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락커 중에 한 그 기술적으로는 정말 끝까지 간 하이오누를 볼 때 전체가 거의 고르지만은 그래도 맹맹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일단 다르고, 다른 사람들 개가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개가 달라. 인간개가 아니야. 일단 인간개가 아닌 데까지 온 다음에 거기에서는 조금 그 매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반가성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고음 잘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3옥타브 초반이 잘 나왔을 거라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위로도 갈 수 있었을 거고, 그 아래쪽도 갈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마음먹으면 저음도 그냥 내려가고, 저음도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전에 한번 이정길 씨가 그랬죠. 피아노 가지고 한번 앞에서 본인이 굵은 목소리고 저음이니까는 피아노 건반으로 뚫뚫겨 봤대. 그랬더니 하현우가 더 내려가더라는 거야, 그 고음 보컬이. 근데 그게 이제 반가성 얘기예요. 반가성 얘기까지 푸는데 10분 넘게 걸렸네. 공명 에너지 형성. 근데 이거를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자면은 성대, 그 횡격막과 성대, 이게 일단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그 기능을 그 일단 압부주 능력 같은 것이 조금 타고난 상태에서 계속 키워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 힘까지 붙였을 것인데, 성대 형태가 되게 중요해요. 성대가 원래 가지고 난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현우 같은 보컬이 나오는 거지만, 성대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 이거를 성대 접촉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음파로 전환되는 어떤 비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는 50 몇 프로가 나오고, 노래 어떤 소리를 쓸 때는 몇 프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소리로서, 음악으로서, 음악적 표현으로서 듣기 좋게 이제 하기 위해서 성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앞쪽은 아담스 애플에 붙어 있고 뒤쪽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후드 자체도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후드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려고 후드 얘기를
꺼내 놓는 거예요. 저번에는 제가 사인 그래프만 가지고 얘기를 하였고, 또 이 성대 안쪽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이 후두, 그리고 이 설골, 그리고 이쪽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근육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재미가 없는 내용이야. 근데 하현우와 함께라면은 재미있지 않겠어요? 자, 처음에 반가성으로 얻은 소리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대에서 약간의 조절로 고음이 나와요. 원래 하현우 같은 성대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노래도 부르고 했겠지.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뭐 김경호 같은 보컬도 있었을 거고, 그런 노래도 흉내내고 하는데 힘이 이상하게 뭔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가성은 이게 힘도 안 되고 또 삑사리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한 음이탈도 있었을 것이고, 주로 음이탈보다는 그 자체는 다 하나하나 다 소리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공명 에너지가 형성이 안 되면은 이게 이질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삑사리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질적임. 김경호 같은 경우에는 미성이고, 그 미성 그 범위 내에서 부르기 때문에 이질성이 거의 없잖아요. 조성모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은 얘기에도 나오죠. 각각 조금 슬프게 읊조리듯이 하는 것, 그리고 샤우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현우는 이제 저희가 반가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팽배해 있던 개념 중에 하나인 반가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삑사리가 안 나고 힘이 덜 드는 어떤 방식을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뭔가 그때 당시에 음악 잡지가 됐건 뭐 칼럼이 됐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미문고 이런 데 가가지고 책 이렇게 보고, 친구들이랑 책 돌려서 보고, 뭐 유럽의 어느 보컬, 또 뭐 미국의 어느 보컬, 또 일본의 어느 보컬이 쓴 칼럼 같은 거 막 이렇게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때는 인터넷보다는 인터넷 전이고, 그다음 통신이랑 인터넷 그 사이에 아마 하현우 씨는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들도 많이 파생이 되면서 나오던 때인데, 그때 이제 비성이라고 하는 것과 접한 거예요. 그리고 비성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그 하현우 씨가 한 중고등학교쯤 됐을 때쯤에는 그거를 진짜로 인터넷 강의로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성.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를 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선구적인 그런 작업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외국에도 뭐 여러 가지 발성법들이 많이 있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비성이 코 주위가 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음이랑은 다른 거죠. 비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코 주위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명감이 코 주위가 울리듯이 느껴진다라는 의미죠. 근데 반가성도 마찬가지고, 비성도 마찬가지고, 두성도 마찬가지고, 이 코나 머리나 흉성도 마찬가지고, 이 육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는 성대에서만 나와요. 공기가 성대를 지나가면 성대가 타다다닥 하면서 진동, 그래서 주파수, 헤르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효과적으로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잘 되면은 이제 증폭까지 되고, 게다가 그 증폭 플러스 그거는 그냥 진폭을 말하는 것이고, 배음까지 합해지면은, 그러니까 정수배 배음이 합해지면은 공명 에너지, 소위 말하는 성악가 음형대, 이런 공명 에너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펀치를 갑자기 했네.
근데 되게 춥네. 콧물이 막 나오네. 근데 비성이건 뭐 두성이건 다 유교에서 하는 건데, 여기 이 후두의 높이나, 제가 후두 높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성대가 떨릴 때 그 형태, 성대도 상현, 중현, 하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안팎 기준으로 할 때는 점막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닫아주느냐, 이렇게 펄럭이면서 펄럭이잖아요. 이게 다 내시경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하느냐, 아래 위의 기울기는 어떻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두동을 울리기도 하고 여기를 울리기도 하고 미간에서 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압부지오와 가장 효과적인 접촉, 성대의 접촉이 가장 효과적일 때 바로 그 자체의 파동의 그 힘뿐 아니라 배음까지 가는 거죠. 근데 비성에서는 내가 코가 좀 내가 이제 뭐 삑사리도 안 나고 힘을 좀 덜 들이면서 음을 좀 잘 소화가 되더라, 비성을 쓰니까. 근데 문제는 코가 막히거나 이럴 때는 또 쓸 수가 없고, 또 이때 그게 나오는 거죠. 이때 바로 저희가 나오는 거죠. 계속 이름 생각이 안 나. 건스 앤 로지스가 건스의 소리가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비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건강한 소리는 아니죠. 이제 지금의 발성으로 보면은. 그리고 발성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건스가 됐건 뭐 커트 코베인이 됐건 이면식이 됐건 다 대단한 사람이고, 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제 뭐 미국 쪽은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메탈도 이제 판메탈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고 했는데, 이 소리가 정말로 코 쪽에 너무 맺혀 있다가 그 짧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전성기 이후부터는 소리가 좀 안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마 그러한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비성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흉성과 두성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춥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